가성비 좋은 청바지를 원하시는 분, 너무 허접하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품질의 청바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패션 튜브 사형입니다. 지난번에는 슬랙스를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남자들의 필수템인 청바지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순서는 제가 생각하는 청바지의 추천 가격대, 그리고 청바지의 유래와 소재, 또 체형별로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바지는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아이템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3, 2, 1. 제 생각에는 청바지는 절약하면 좋을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청바지는 비싼 돈을 주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티가 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대표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되는 아이템들은 뭐 가죽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코트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따라서 퀄리티가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촉감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하지만 청바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요즘에는 중국, 베트남 같은 데에 있는 하청 공장들도 공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가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청바지에 투자할 돈으로 신발이나 아우터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가성비 좋게 쇼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물론 청바지 매니아고 고가의 청바지를 구매해도 별 지장이 없는 구매력을 가지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차이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청바지의 이상적인 가격대는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봉제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안감이랑 부자재도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청바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봉제와 안감, 그리고 부자재들, 그리고 핏이 있는데요. 보통 보세에서 저렴한 청바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안감이랑 부자재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핏 괜찮네 하고 저렴하네 하고 구매를 하시면 좀만 입다 보면 주머니에 막 구멍이 난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안감이나 봉제실을 써가지고 허벅지가 막 쓸려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지퍼가 금세 고장나거나 뻑뻑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들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바지가 미국의 워크웨어로 시작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청바지를 최초로 만들고 대중화시킨 사람은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계 유대인인데요. 이분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리바이 앤 스트라우스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지금의 리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 당시에는 광부들이 일을 할 때 옷이 쉽게 찢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원래는 텐트용으로 쓰이던 데님 원단을 청바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가 굉장히 질기고 튼튼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워크웨어로 대중화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1930년부터는 서부 영화에서 단골 패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부터는 뮤지션이나 아니면 히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바지의 이미지가 좀 반항적이고 거친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뭐 디올이라든지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데님을 취급하면서 오늘날에는 베이직한 패션 아이템이 됐죠. 생각보다 역사가 짧죠? 청바지가 이렇게 튼튼한 이유는 바로 능직으로 직조를 해서 그런데요. 이 능직은 정면에서 봤을 때 사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보통 청바지를 만들 때는 파란색 실 3개와 그리고 흰 실 하나를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란색 옷과 다르게 청바지는 약간 오묘한 색상이 있죠. 이게 파란색 실과 흰색 실이 섞여서 그래요. 다음으로 이제 청바지를 구매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스판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슬림핏이나 레귤러 핏 같은 경우 스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스판이 들어가면 활동성이 좋은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스판 때문에 청바지가 좀 오래되게 되면 뭐 무릎 발사라든지 이런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일자로 쫙 떨어지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판이 없는 청바지를 구매하셔야 해요. 특히 테이퍼드 진이나 와이드 핏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 살리려면 스판이 없는 청바지를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형별 추천 핏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얇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슬림 핏은 피하고 레귤러 핏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슬림 핏을 입으면 다리 핏이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른 체형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레귤러 핏을 입으면 적당한 실루엣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께는 테이퍼드 핏을 추천드릴게요. 테이퍼드 핏이란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핏인데, 그래서 허벅지에 여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뤄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이런 식으로 테이퍼드 핏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 중에서도 종아리가 특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와이드 핏을 추천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와이드 핏을 입으실 때는 발이 작아 보이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와이드 팬츠를 소화할 때 신발의 사이즈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은 청키한 느낌의 어글리 슈즈나 아니면 더비 슈즈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사실 허벅지가 두꺼운 것은 옷핏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아리가 두꺼우면은 옷핏이 이쁘게 나오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옷발을 좀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종아리 두께를 점점 슬림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브랜드는요, 피스워커입니다. 이 브랜드는 특히 크롭진을 잘 만들어요. 대표적인 라인으로는 유크롭, 유크롭2, 유슬림, 그리고 오디너리 크롭, 이렇게 총 4가지 라인이 지금 대표적인 라인인데요. 유크롭과 유슬림은 좀 다리가 얇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핏이고요. 저처럼 허벅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크롭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허벅지가 두꺼운 제 기준으로는 레귤러 핏이 나오네요. 오디너리 크롭은 최근에 와이드가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겨냥해서 나온 아이템인데요. 와이드 핏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 핏입니다. 기장은 좀 짧게 8부로 나왔어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모디파이드입니다. 모디파이드의 장점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확실히 전문 데님 브랜드인 만큼 116가지나 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3년 전에 모디파이드에서 구매했던 테이퍼드 진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라인은 슬림 핏, 레귤러 핏, 그리고 테이퍼드 핏, 그리고 와이드 핏이 있는데요. 다리가 얇으신 분들은 레귤러 핏이나 슬림 핏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처럼 허벅지가 두꺼우시거나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테이퍼드 핏이나 아니면 와이드 핏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페이탈리즘이에요. 지금 현재 무신사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페이탈리즘의 장점은 가격대인데요. 무신사랑 협업해서 나오는 이 무신사 스탠다드 라인 같은 경우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도 일본산으로 좋은 걸 쓰고 있죠. 유통 과정을 한 단계 단축시키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신사만 해도 그 유통 수수료가 거의 백화점급이거든요. 대표적인 라인으로는 매니쉬 핏, 그리고 슬림 핏, 테이퍼드 핏, 와이드 핏이 있겠고요. 이 매니쉬 핏은 레귤러 핏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바지를 추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직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겠죠? 앞으로도 저는 양질의 패션 컨텐츠를 가지고 올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패션튜브 사형이었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